도올 김용옥의 연표. 1948년 6월 14일 충남 천안 대흥동에서 광재 의원을 운영하는 개신교 예수후보 장로회 가정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72년 25세 초등학교를 천안에서 졸업하고 서울 보성 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입학 후 중퇴하였고 다시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수학한 후 중퇴하였다. 2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다. 1974년 27세 6월 대만의 국립타이완대학 철학연구소 석사 졸업. 논문 노자 자연 철학 중 무의의 기능. 1977년 30세 2월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중국 철학과 석사 졸업. 논문 왕선산의 독론. 1982년 35세 6월 미국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어문학과 박사 졸업. 논문 왕부지의 철학. 젊은 시절의 해외 유학으로 생활과 사고방식이 한국인과는 차이가 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쓴 책에서 젊은 시절을 해외에서 보낸 백남준을 일컬어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존한 화석 같은 사람이라고 평한 바 있다. 도울의 노노 이야기에서 유학 시 자신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하게 한국인처럼 행동했으며 다양한 사고를 흡수하였지만 매우 철저한 유교적 삶의 자세를 유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9월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부교수가 되다. 1985년 38세 9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정교수가 되다. 1986년 39세 직선제 개헌, 언론사상 표현 자유 등을 요구하는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의 서명 거부 이후로 학내에서 비난을 받은 후 한국의 오늘을 사는 한 지성인의 양심 선언을 발표 후 학교를 떠났다. 1990년 43세 3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하다. 1996년 49세 2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하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대학로에서 도올 한의원 운영하다. 3월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되다. 9월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유도학과 교수가 되다. 1997년 50세 9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배우교수가 되다. 1998년 51세 8월 보스턴 뉴 잉글랜드 복잡대 연구소 철학분과 디렉터로 일하다. 1999년 52세 11월 EBS에서 노자와 21세기를 강의하다. 이 강의는 2000년 2월까지 방영되었는데 EBS 역사상 최고 시청률 7.2%를 기록해 인문학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 53세 10월 KBS에서 노노 이야기를 강의하다. 이 강의는 2001년 5월까지 방영되었는데 평균 시청률 10%대였으며 최고 시청률은 15.6%였다. 연이은 TV 강의 성공 후 대중적으로 상당히 유명해졌다. 2002년 54세 8월 EBS에서 도올 인도를 만나다를 11월까지 28회에 걸쳐 강의하다. 12월 문화일보 기자가 되다. 2003년 55세 3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객원 교수가 되다. 9월 중앙대학교 교육학부 석좌 교수가 되다. 2004년 56세 1월 MBC에서 도월 특강 우리는 누구인가를 6월까지 26회에 걸쳐 강의하다. 2005년 57세 3월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부 석좌 교수가 되다. 2006년 58세 1월 광주 MBC에서 도월 특강 역사를 말한다를 5월까지 6회에 걸쳐 강의하다. 2월 EBS에서 논술 세대를 위한 철학 교실을 8월까지 50회에 걸쳐 강의하다. 2007년 59세 2월 EBS 랭에서 영어로 읽는 도울의 요한복음을 60회에 걸쳐 강의하다. 3월 세명대학교 석좌 교수가 되다. 4월 중앙일보 기자가 되다. 2009년 61세 11월 광주 MBC에서 도월 특강 논어 이야기를 강의하다. 2010년 62세 5월 나절공에서 도마복음 강해 도울이 만난 살아있는 예수와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다. 2011년 63세 6월 나절공에서 중용을 강의하다. 9월 EBS에서 중용 인간의 맛을 36회에 걸쳐 강의하다. 2013년 65세 3월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가 되다. 2014년 66세 5월 한겨레 신문의 세월호 참사 특별기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자격에 대한 비판을 하며 대통령 측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하다. 2016년 68세 3월 JTBC에서 창의하는 도어를 5월까지 12회에 걸쳐 강의하다. 2018년 70세 1월 MBC에서 도어 스톱을 6월까지 8회에 걸쳐 강의하다. 2019년 71세 1월 KBS에서 도어라인 5번 간다를 3월까지 12회에 걸쳐 강의하다. 2020년 72세 3월 KBS에서 동물학당 수다 승철을 6월까지 13회에 걸쳐 강의하다. 9월 유튜브 도월TV에서 노자 강의를 하다. 도월 주요 활동 분야와 저서. 도월은 대학 교수, 철학자, 사상가, 언론인, 한의사, 연출가, 시나리오 작가, 극단의 단원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하계 쪽은 악서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국악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도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미술계의 한국화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하였다. 연극 분야에서는 극단 미추를 선진책 김성녀와 함께 창단하여 직접 연출하기도 했으며, 영화 분야에서는 장군의 아들 개벽 취하선의 대본을 쓰기도 했다. 유기화학자 김용준과 함께 신과학 운동 세미나를 주도하고 과학사상 연구회를 설립했으며, 한국의 대표 과학사상가들과 꾸준히 과학과 철학이라는 학술지를 출간했다. 1989년에는 한국사상연구소를 세워 한국 고전 최초의 일자색인인 삼국유사 임득을 출간했고, 그의 제자 김현 교수의 방대한 조선 왕조실록 전체 한글 번역 프로그램인 CD-ROM 작업으로 이어졌다. 1993년에는 도월 서원을 세워 15기에 걸쳐 3,0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으며,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고전 구역사업을 지원하였고, 그 기관은 이후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1989년에 태권도 철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술의 본질과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 활동을 하여 현재까지 약 114권의 저서가 있으며 지금도 활발한 저서 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인터넷 강의까지 영역을 넓혀서 후주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을 축적해 놓고 죽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 중심으로 정착함에 따라 2009년에 개설한 이래로 특강이나 일상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하던 두울TV에 2019년부터 기존 후주 강의들을 전부 재업로드하고 후주는 영업 종료하였다. 현재는 자신의 노자 연구의 최후의 집대성이 될 것이라는 노자 강의를 하고 있으며 동학의 동경대전을 해석하여 출판을 앞두고 있고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도울의 주요 이슈. 도울의 등장 자체가 한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당연시되었던 사상의 주류 논리를 탄탄한 이론적 무장과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현안에 대한 시원스런 일갈로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양 철학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직선사관이다. 즉 신에 의한 창조로 시작하여 종말로 향하는 세계관이다. 결국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며 신에 의해 인류는 태어났고 신의 뜻대로 살다가 신에 의해 종말을 맞이한다는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신과 육체, 본체와 현상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도울의 세계관인 기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기로 이루어져 있기에 본체와 현상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도울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단지 지혜로운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요한복음 강해, 마가복음 강해 등을 통해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신성시 해왔던 부분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도마복음이야말로 인간 예수의 참 가르침을 알 수 있는 복음서라 주장하였고 도마복음에서 예수의 말씀은 오히려 동양의 노자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폐쇄적인 기독교가 지속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하다고 주장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미래. 도울이 한국 역사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것이 실학과 관련된 문제였다. 한마디로 실학이라는 개념은 허구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성리학은 전 근대의 도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근대로 이행되기 위해 전 근대적 학문을 극복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 도식에 끼워 맞추려고 실학이라는 화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학자라고 표현되는 후기의 학자들도 알고 보면 성리학의 틀에서 벗어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도울은 근대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리학은 전 근대 학문이라는 생각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굳이 근대적 학문을 말한다고 해도 왜 성리학이 근대적 학문이 못 된다는 거냐는 것이다. 또한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는 도식적인 역사관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역사가 어느 역사가 중세이며 근대라는 것이냐 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해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논리를 아직도 한국의 역사학계가 답습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예로 고조선의 역사를 신격화하고 있으며 고구려의 영토 축소, 임나 일본 부설, 한민족의 사대주의, 조선의 붕당 통치 등은 일본의 학자들의 주장인데 그것을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는 노자 강의나 역사 강의 등을 통해 홍익사상과 종합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뿌리 사상이며 21세기의 후천 개벽을 이룰 가장 보편적인 사상이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치적, 사회적 발언. 이승만의 경우는 아주 악랄한 인물로 평가한다. 이승만은 무슨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열을 획책하며 조직의 지도자 자리만 차지하려 들었고 결국 이런 식으로 대통령까지 해먹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경우도 독립운동도 했고 젊은 개혁자의 이미지도 있었으나 결국 자기 야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만 일으킨 인물로 평가한다. 박정희는 20세기 한국사의 모든 왜곡이 한몸에 구현된 인물로 평가한다. 그냥 독재자다. 경제 발전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냉전 질서, 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 일어난 추저분한 한국의 역사가 박정희라는 개인으로 상징된다는 것.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신이 제대로 됐다면 만주에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한자리 해 먹겠다고 일본군이 된단 말이냐 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전두환은 거의 쌍욕 수준으로 비난한다. 니콜라이 차우체스크의 처형을 언급하면서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왕의 모가지를 자르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노태우가 당선되자 도올세설에도 있듯이 글을 썼는데 오공 청산을 요구하며 지금 광주 금남로에 재단을 쌓아 광주의 시민으로 하여금 광장을 메우고 전두환을 끌어내어 자식을 잃은 할머니의 해초리를 맞게 하라고 고언했다. 김영삼에 대한 언급은 없고 김대중의 당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임기 말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 질책했고 대통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이 당선되었을 때도 그를 칭찬하는 글을 썼으나 이후 그가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을 하자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고 우리도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실패가 이명박 정권을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그래도 노무현 시대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당군 이래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 연산군보다 악랄하다고 했으며 하는 짓이 너무 교묘해서 국민들의 도덕성도 마비되었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비판한다. 천안함 피격 사건 시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0.00001%도 설득이 안 된다며 비판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결국 박근혜 주위에 몰려든 무리들이 적당히 해먹는 한간 정치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예언은 시간이 흘러 2016년 10월 말이 되자 사실로 밝혀졌다. 미국식 대통령제가 오히려 거대한 국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장악하여 말도 안 되는 전향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한양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낼 때도 많다. 또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물론 현재 민주주의 체제 말고 다른 대안이 딱히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도를 발전시켰는데도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신중적인 면모를 보이며 세계사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했으나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가 주석제 부활과 패권주의 모습을 보이자 극렬히 비판하며 자신이 오판했음을 인정했다.
도올, 나의 스승. 국내의 많은 사상가 중에 도올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으리라. 각자 의견이 있을 것이므로. 내가 도올에 대해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로 단지 그가 한낱 지식인의 부류였으면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그의 얘기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나의 대부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도올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인 1989년 이후이지만 사회 초년병으로 회사에 적응하랴 청춘사업을 하랴 정신이 없을 때인지라 그리 깊게 관심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인 여친이 내게 건네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도올의 도올쇠설이라는 책이었다. 그 책은 1990년 말에 쓰여진 책으로 신동아에 연재했던 글들을 다시 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출간한 것이었다. 그 책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올의 지식과 그에 따른 생각을 거침없이 휘감긴 글이었다. 그 당시 1987년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개헌으로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 정권 시기였지만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쉽게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였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여 약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내 오장 육부가 전율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때쯤 나는 대기업에 입사한 후 한창 바쁜 시절이었으나 스스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며 주류에 속하지 않고 무언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학창 시절과 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읽었던 이 책은 역사관, 종교관, 정치, 남북관계, 서양 철학관, 미국에 대한 견해, 진리, 개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부분들이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있었구나 라는 안도감 내지는 동료의식이랄까. 도올쇠설의 내용은 제1회 우리 시대의 성인 이은경 할아버지, 제2회 베를린 장벽 최후의 날 행덕 최후의 날, 제3회 노태우 대통령께 아래옵니다. 제4회 군바리와 칼제비, 제5회 문학 간원기, 제6회 도올이 이리로 간 까닭은, 제7회 백두산에 올라 굽어 보니, 제8회 새야새야 향하의 숨은 뜻은, 제9회 서울서 책만 사다 망한 사람, 제10회 장군의 아들 마유미 남복은, 제11회 한국의 정치 운세 이렇게 간다, 제12회 나의 기철학 역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도올쇠설과의 만남 이후 한동안 잊고 지내게 되었다가 1999년에 EBS의 노자와 21세기 강의를 통해 다시 도올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도올의 중형 강의, 논어 강의, 요한복음 강의, 마가복음 강의, 두마복음 강의, 불교 강의, 역사 강의, 최근에 노자 강의 등을 들으면서 여전히 도올의 사상과 현안에 대한 인식이 일치함을 느끼고 있다. 도올의 바람은 우리 민족이 홍익사상과 동학사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21세기 세계사의 흐름을 환경친화적이고
보편적 가치가 주류가 되는 세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선도하자는 뜻이리라. 그것이 또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지금 도올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디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원한다.